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IT 이야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해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근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는 IT 얘기만 하면은 굉장히 작아집니다. 우리 왜요? 김영렬 센터 얘기를 해도 네. 일단 이해하는 것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가요? 업황 얘기 이런 거 할 땐 괜찮은데 뭐 네네. 이렇게 뭐 그 안에 세부적인 공정 얘기 원래 나오고 약간 뭐. 기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는 문과입니다. 그렇구나. 예. 문과 운송합니다. 네네. 자, 글로벌 IT 관련한 투자 전략 오늘 SK증권 한동희 연구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IT 글로벌 IT 투자 전략 지금 리포트 쓰신 제목을 보니까 CPI보다 GPPI에 주목하자. 네. 맞나요? 제목? 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네. 자료신 거죠? 예, 이게 이거- 저희 이제 10월 26일 날 네네. 이제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그리고 저희 테크팀 전체 이제 네. 콜라보 자료를 발간을 했고요. 네. 이게 워낙 사실 저희 테크 애널리스트들이 경기를 맞출 수는 사실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다만 반도체 수요 자체가 이제 경기에도 함수이고 하다 보니까 네. 좀 경기를 보시는 이제 이코노미스트와 협업을 해서 이제 자료를 쓰게 됐고 그 저희가 막연하게나마 내년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바라보고 있는 내년에 대한 전망에 대한 바닥 시점이 네. 유사하다 보니까 이 구매력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면은 조금 더 수요에 대해서 언제부터 바닥에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하기 용이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상황은 그만큼 구매력이 좀 저하되어서 네. 업황 부진도 조금 깊어진다. 예. 우선은 직관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저는 이코노미스트는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강달러 그리고 금리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구매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IT 스pen딩 자체는 좋기가 힘들다.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경기의 위축이 반도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저희는 직전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수요가 이제 일시적으로 또 IT 수요를 한번 높여준 적이 있었죠. PC랑 이쪽 데스크탑 네. 이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운 사이클이 왔어야 될 시점에 코로나 비대면 수요 때문에 올라갔던 사이클을 한 번 더 겪고 지금 다운 사이클을 맞이하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골이 깊고 좀 힘든 구간이긴 한데 저희는 내년에 이제 상반기부터 금리 인상이 좀 안정화될 수 있고 딱 강달러 역시도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수요가 올라오는 시점만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 사이에 메모리 가격은 충분히 빠져 있어서 가격적 탄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메모리 업체들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2024년 그리고 내년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에도 물량이 없을 거라는 걸 지금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리스타킹 관점에서도 내년에 이제 리스타킹 니즈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업황 바닥은 저희는 내년에 2분기쯤 나올 수 있고 주가는 그거를 선반영할 것이다. 이미 바닥은 나와 있지 않냐라는 취지로 자료를 쓰게 된 것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연간 전망에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네. 좀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 바닥이 드러나는 이 스킴을 가지고 나서 대충 이제 컨셉은 모여져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구매력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금리 인상이나 환율 이런 것들이 좀 진정돼서 구매력은 개선될지 모르겠는데 한편에 또 걱정되는 거는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정말 그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퀘션 마크가 붙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저희의 이번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 점은 저 하나 여쭤보고 네. 싶었던 게 있는 게 네. 제가 그 김영우 센터장님하고 저 패친이거든요. 아, 근데 그러세요? 네. 거기에 이제 그걸 쓰셨다고 마지막 자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마지막 자료신가요? 글쎄요. 올해의 제가 마지막 자료 아닌가요? 예. 올해 마지막 자료라고 쓰셨던 거구나. 네. 제가 그 페이스북의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시군요. 네. 올해의 마지막 자료, 뭔가 파이널. 네, 그런 네, 느낌 네. 아닐까요? 그렇군요. 그 워낙 또 저거 하시니까 네. 항상 제가 은퇴를 궁금하고. 생각하셨군요. 아니요,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자, 궁금증 해결은 추후에 실질적으로 페이스북에서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어떤 얘기를 먼저 좀 풀어볼까요, 위원님? 네, 사실 지금 서론에 말씀드렸던 거를 네. 조금 풀어서 설명하는 하나씩. 네, 그런 과정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려고 네. 하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지 않은 논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주식 관점과 업황 관점에서 바닥 논리가 있고 네. 상승 논리가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이 자료는 바닥 논리에 가까운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요에 대한 공격적인 전망보다는 반도체 공급에 대한 보수적인 전망에 따른 그러니까 서플라이 드리븐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반도체 수급은 저희가 최악을 가정했던 레벨 대비해서는 더 안정화될 수가 있고 그것들이 공급 제약이 24년까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경기가 조금만 안정화되면은 가격 탄력성 관점에서 봤을 때 메모리 업황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나 아쉬운 거는 디맨드가 세게 올라와주는 과정이 같이 동반이 되면 이게 상승 논리가 될 수 있는데 네네네. 사실 그거를 공격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시점은 아직 이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닥 논리고 이 바닥은 점진적으로 저점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4년 공급 제약이 워낙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상으로 최악을 가정했던 이런 감산과 대규모 케이펙스 컷이 없었던 그 주가의 바닥 대비해서는 저점을 또 깨지는 않고 저점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디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돼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가장 또 궁금한 부분은 재고 축소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가장 그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고가 계속 뭐 역대급으로 많다라고 하니까 네. 이게 도대체 언제쯤부터 줄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많은 반도체 담당 애널이나 IT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1분기 연초부터는 그게 좀 보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네.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으로 지금 주고 계신지. 이게 재고가 언제부터 하락할 것인가와의 관점과 그리고 재고가 급증하는 이 급증이 완화되는 게 언제부터인가에 따라 좀 시점은 다른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 이 재고의 안정화 관점에서 저희는 2분기 말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 그렇군요. 조금 공격적으로 보시는 뷰보다는 조금 한 개 분기 좀 뒤에가 있다라고 아, 그렇군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 레벨을 결정하는 거는 감산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진행되는 건데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마이크론도 그때 9월 말에 이제 12월부터 5% 감산 얘기를 했다가 네네.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디램 랜드 둘 다 20% 감산하겠다라고. 네네. 그러니까 업황 당장 해석을 하기에는 당장 수요가 더 좋지 않다라고 나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공급 사이드 자체에서 봤을 때는 더 시장에서 우려하는 업황 이상의 공급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봉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와 또 다른 점은 이 반도체 업체들이 본인들의 전략을 미리 까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여기는 게임 이론으로 접근해야 되고 네네네. 서로가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점유율을 더 먹기 위해 접근을 하는 동네인데 이미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체가 감산과 대규모 캐펙스 컷을 아예 자기 전략을 이미 제시를 해버렸죠. 그렇죠. 이 자체가 일단 내년 업황의 업사이클을 기대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2024년 업황을 반드시 업사이클 어딘가로 올려놓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년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반도체 가격 협상력을 본인들에게 조금씩 가져오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제가 공급 제약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들이 인정했다가 사실 진배 없다. 그러니까 그들도 수요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닥 논리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이거는 내년 연중 지속될 수밖에 없다. 라고 봤을 때는 이 반도체를 바라봤을 때 당장 투자 수요가 세게 좋아지는 국면은 사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다만 주식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더 안 좋아질 것인가 이제부터는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배경이 있는 것인가 봤을 때는 바닥 논리는 충분히 공급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점은 이미 나오고 나왔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 이제 이게 내년에 저점은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재고 부분은 뭐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주가 측면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디램이나 낸드 등에 대한 가격에 대한 관심도 조금 커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가격에 대한 반응이나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지금 뭐 고정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요. 지금 디램 낸드 공이 내년 2분기까지는 계속 빠진다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 낙폭이 가장 클 수 있는 부분은 이번 4분기 또는 1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다만 그걸 결정하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에 달려 있다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어요.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우리는
투자에 대한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 감산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올해 연간으로 디램 빅그로스 가이던스를 플랫 정도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 때만 보면은 디램 빅그로스가 QOQ로 18%가 빠져버렸어요. 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더 많이 빠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 점유율을 잃었습니다. 3분기 때. 그래서 4분기 때 올해 연간 플랫 빗을 맞추려면 4분기 때는 거의 QOQ로 20% 정도의 빗 그로스 성장이 나와야만 하고요. 다만 지금 수요 상황을 봤을 때 그 정도의 밀어내기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리고 수요가 안 좋을수록 그만큼 물량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라고 봤을 때 전자가 4분기 때 물량을 어떻게 밀어낼 수 있을까, 그 레벨에 따라서 가격 정책은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단하기 힘들지만은 가격이 세게 빠지는 건 저희는 1Q까지는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고 네. 2Q부터 하락폭이 안정화되기 시작한다. 예,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후려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수요가 얼마나 발생되느냐를 봐야 이제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냐 없냐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의 물량을 지금 다 확정을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고, 뭐 여담이지만 DDR5도 지금 DDR4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이제 거의 30%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더 빠지게 되면은 일단은 사파이어 래피즈도 1월에 출시가 된다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최악을 가정했던 그 가정들은 이제 좀 희석이 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을지는 사실은 경기가 결정할 부분이고, 과거에는 2010년 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걸 가격이 자료 화면인데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네. 설명 들어볼까요? 좀 많이 봤는데 네네네. 네. 우리 위원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요 네. 화면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던 네. 부분이 약간 초반에는 이제 구매력이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자료이고요. 이게 이제 내년에 주요 반도체 수요를 결정짓는 디바이스들의 분기별 성장 차트입니다. 네.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그렇군요. 오른쪽을 보시면요, 이 QQ 그로스니까 음. 내년 1분기가 수요가 더 안 좋습니다. 네, 2분기까지도 네, QOQ 하락폭은 완화가 되지만 네. 빠지게 되고요. 글씨가 3분기 작지만 저기 네. 보면 디스크탑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뭐 그래픽 카드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기 성장이 플러스로 돌 수 있는 건 내년 3분기부터이다. 다만 이거는 냉정하게는 기저 때문에 QOQ 기저예고. 크로스가 나오는 거죠. 상조하고는 명확히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상반기가 안 좋기 때문이다. 음. 수요가 안 좋아지는 폭은 3Q, 4Q보다 4Q, 1Q가 사실 더 셀 수밖에 없고 이거는 확정된 미래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수요 모멘텀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만 그렇게 되면 네. 올해 4분기나 1분기가 얼마나 안 좋을까가 좀 걱정도 조금 되네요. 맞습니다. 예. 좋지 않습니다. 네네네. 네, 좋을 수가 없다의 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내년에 업사이클 얘기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측면은 있어요. 다만 이게 수급적으로 자꾸 제가 수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디램 이 서피션시 레이시오입니다. 이거에 대한 계산법은 초과 공급을 수요로 나눈 값이라 보시면 돼요. 네. 높을수록 안 좋은 거고요. 네네.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검은 색깔 차트가 이제 저희 그 8월 전망이고요. 아, 빨간색- 기존의 전망. 네. 빨간 색깔이 10월 전망입니다. 거의 많이 낮아졌네요. 네. 많이 내년 기존 전망은 내년 말까지 가도 거의 10% 레벨을 육박하게 되고요. 이거는 조금 완화된 거긴 한데 과거와 비교해 보시면 아득히 높은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수요에 대한 공격적 가정 없이도 밸런스는 확실히 더 좀 맞춰지는 그림으로 가고 여기에는 지금 저번 주에 발표된 마이크론의 20% 감산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지금 디램 글로벌 점유율이 20% 초반이고요. 근데 거기에서 20%면은 연간 전체 글로벌 디램 물량의 4% 후반이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급 조건은 좀 더 완화가 된다. 이게 업사이클을 부르질 수 있는 논리까지는 안 되지만 바닥 논리를 만들 수 있는 논리는 된다의 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낸드를 보시면 낸드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애초에 첫 번째로는 플레이어가 더 많죠. 디램은 지금 메인 플레이어 3개인데 낸드는 지금 6개예요. 지금요. 물론 뭐 YMTC 빼면 5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플레이어가 많다 보니까 마진율이 디램 대비해서 낮습니다. 디램은 지금 상위 업체들 영업이익률이 40% 50% 왔다 갔다 하는데요. 낸드는
네, 30%, 20%, 10%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 상황에서 똑같은 다운 사이클을 맞이한다라는 건 더 업황이 힘들다는 소리고 각 업체의 재무 여력으로 봐도 낸드는 퓨어 플레이어가 존재를 합니다. 뭐 키옥시아라든지 낸드만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램으로 좀 메꿀 수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업체도 이 업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낸드는 11월, 12월 되면은 네, 캐시 코스트에 접근을 하게 돼요. 당장 적자를 이제 바로 걱정을 해야 되는 사이클에 그렇네요.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업황을 버틸 여력이 더 적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내년에 바닥 논리를 관통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대규모 감소 그리고 감산에 대한 니즈가 여기가 더 클 수 없다,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레벨을 보시면 네, 당장 여기는 내년 1분기, 2분기부터 투자 축소와 감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워낙 힘들기 때문에 업황 회복 속도만 놓고 보면은 디램보다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일각에서 좀 우려하시는 것들은 그거예요. 이게 삼성전자는 다른 업체와 다르게 투자를 줄이지 않고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네, 사실 수요는 늘 변수입니다. 제대로 맞추기 사실 어려워요. 특히나 지금처럼 네, 이렇게 경기 네, 침체 얘기할 때는 사실은 에코티 애널 입장에서는 수요를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는요. 근데 공급은 그러니까 수요는 변수인데 공급은 언제나 상수죠. 늘 정해져 있죠. 늘 네네. 증가하니까요. 이거 여기는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거를 가정해서 이제 수요가 계속 내려가니까 이 공급과 수요의 차이 이게 이제 다운 사이클 때 저희가 뛰어내려야 될 절벽이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네. 이제 이 공급에서 이제 다운사이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것도 역대급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폭이 절벽의 높이가 줄어든다로 이제 주가가 10월 초부터 반등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거와 달리 우리는 투자를 줄이지 않을 거고 감산을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써 다른 플레이어들이 낮춰놓은 이 공급을 다시 이제 높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계속 상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한 다음 날 하이닉스가 7%인가 8%가 그렇죠. 빠졌어요. 장중에. 예. 맞아요. 저 데일리로 이렇게 빠지는 건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경고한 거하고 비교하면 하이닉스 주가는 상당히 좀 부진한 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어떤 부분들은 특히 낸드가 안 좋으니까 전자가 그런 공급 정책을 가져가면 낸드에서 치킨 게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들을 그렇죠.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네. 누가 하나 속된 말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업황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낸드는요. 네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우려들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점유율이 더 올라가고 다음 업사이클 때는 더 네, 수익이 올라갈 거니까요. 네네네네. 충분히 가능한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사실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과거와 지금 다른 부분이 이 반도체가 이제 각 국가의 전략 물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각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 국가에 있는 반도체 업체가 네, 망하는 거를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두 번째로는 지금 삼성전자의 낸드 글로벌 낸드 시장 점유율이 지금 30% 중반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5등까지 보면 5등이 이제 하이닉스 솔리다임 제외하고요. 5등이 이제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가 지금 10% 초반 정도만 합니다. 뭐 그 위에 있는 키옥시는 더 많겠죠. 네네. 누가 죽었을 때 그 점유율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가져간다. 그러면 거의 점유율이 50%에 육박가 넘어가게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태클이 많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겠죠. 독과점이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누구를 죽인다고 해도 전자가 그걸 먹을 수 없다고 하면 네,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치킨 게임이라 하면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힘들지만 출혈을 감수해서라도 투자를 늘려서 저율 싸움을 하겠다잖아요. 누가 하나 그렇죠. 죽자. 근데 지금 모든 업체가 투자 안 하고 감산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점유율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미 지금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근데 하고 그러면 있죠. 어떤 네. 의도인가요? 그렇게 삼성전자가 네. 밝혔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삼성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부터 투자를 줄이고 감산하겠다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재무적으로 이익률적으로 더 높은데 버틸 여력이 있는데 그냥 너희들과 같이 안 좋아지고 같이 그만큼만 좋아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와 진배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투자를 우리는 줄이지 않을 거 감산을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야 네네. 예상보다 수요가 더 안 좋아졌을 때 이 네. 후발주자들은 삼성전자가 물량 안 줄이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줄여야지 버틸 수 있겠다라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전략을 더 위축되는 전략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하고 게다가 지금 3분기 때 점유율이 내려갔죠. 네, 이 상황에서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회복을 시켜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지금 줄이겠습니다. 감산 얘기를 하는 게 전략적으로 네 그들의 액션 플랜에서 우월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요. 투자 비용이 내년에 좀 증가한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거 역시도 네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의 투자 증가와 인프라의 투자 증가 때문이지 네 디램은 내년에 저희는 삼성전자 관점에서도 마이너스 15% 20% 빠질 걸로 보고 있고요. 낸드가 이제 플랫 왜냐하면 내년에 처음으로 더블 스태킹을 양산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초기 수율까지 감안하면 여기는 네, 투자가 좀 견조할 수밖에 없다의 뷰를 가지고 있고 캐파만 놓고 보면은 여기는 메모리가 삼성도 빠지는 겁니다. 투자가요. 다른 업체 대비 덜 빠지는 건 맞긴 맞지만 그래서 저희는 치킨 게임에 따른 공급의 네, 급증 이런 거는 걱정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전략적 의사 판단이기 때문에 네네. 내년에 한 1분기, 2분기쯤 되면 이제 업황에 대한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뷰를 피버팅하지 않을까의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어서 네 공급에 대해서 업황 이상의 공급이 확 늘어나서 저희가 지금 애써 기대하고 있는 이 바닥 논리를 깨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모든 반도체 업체들은 지금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수요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24년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러면 내년에 물량을 확 늘려놔서 내후년 그림이 어그러지는 거를 원치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치킨 게임이나 공급의 급증은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거 아니어도 점유율을 삼성전자는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국면이 되고 점유율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확실히 재밌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똑같은 전략 방향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도 그 업황 논리를 그 어떤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리드하는 거죠. 네, 조금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조금 부진한 측면들은 있지만 나중에는 또 난타전이 나올 것 같은데요. 뭘 먼저 사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들도 상당히 또 시장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냉정히 말하면은 시장 논리가 조금씩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낸드 업체들 관점에서 보면 누구 하나 망해도 되는데 망하지 않게끔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시장 논리에 역행을 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것도 냉정히 보면은 철저하게 시장 논리인가라고 봤을 때는 좀 결을 벗어나 있죠. 네, 그 관점에 사실 하이닉스 관점에서는 저희는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하나 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이게 이번에 마이크론은 이번 사이클 때 투자를 줄이고 감산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인프라 투자, 신규 팹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네, 2배 이상 증가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이제 미국 내에서 팹을 계속 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미국 정부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뭐 여러 언론에서 다 다뤄진 것 같은데 반도체도 네 생산지에 대한 규정이 생겼을 때 미국의 팹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마이크론은 그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삼성도 이미 그 준비를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그거 대비 좀 계획이 조금 떨어져 있긴 하다. 그래서 나중 그림을 봤을 때 그 변화에 대응을 네 시장 점유율만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는 좀 남아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 그 배경이 이제 재무적인 여건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사실 솔리다임을 인수를 해서 캐파가 늘어났는데 네 지금 다음 사이클을 맞이하게 되면서 지금 좀 고통스러운 구간이 을 겪고 있다는 게 그 배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중국 내 팹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시안 팹, 하이닉스의 우시 팹 다 중국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미국은 시안 팹과 우시 팹에 대해서는 1년 유예를 해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죠. 이 장비 규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네.
네, 이 부분입니다. 지금 낸드는 이제 128단급부터는 장비 수출을 규제한다. 그리고 디램은 18나노부터, 파운드리는 14나노 및 핀팻 공정향 장비는 수출을 막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그리고 이제 뭐 후공정에서 KLA 탱코 같은 업체들이 이제 장비 수출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한국 팹에 대해서는 1년 유예를 해준 겁니다. 그렇죠. 다행이죠. 근데 다행인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1년 유예를 해주는 것 같다가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데 여기다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사실 만만치 않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것도 미국 정부의 정책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는 그 팹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가게 돼요. 뭐 단순하게는 장비 뜯어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그게 근데 문제는 그 시한팹, 우시팹 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지어졌어요. 그렇죠. 게다가 그거 아니어도 중국 입장에서는 선단 공정향 장비를 못 구하는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팹은 그들 입장에서 선단 공정이거든요. 그 장비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원치 않을 그렇겠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죠. 한국으로 못 가져가기도 만만치 않고 뭐 특별한 협상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한국으로 못 가져간다. 이거를 원래는 중국 업체에 팔고 나오면 딱 깨끗한데 그렇죠. 미국이 또 그걸 원치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이그레이션 투자를 못하면 라인이 진부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라인을 돌리고 있지만 미세화를 못 따라가면 여기에 수익성이 떨어지고요.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럼 이 비효율, 이 캐파를 이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도 신규 공장을 지을 돈과 여력이 돼야만 하는데 네, 지금 하이닉스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업체에 대비해서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는 게 조금 이 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계속적인 고민은 23년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24년 5년에 누가 승자가 될 거냐가 맞습니다. 그게 제일 네. 중요하고요. 정말 이게 원래는 항상 다운 사이클 때 어떤 업체 하나는 투자 안 줄이고 이 힘든 구간을 버텨서 다음 사이클 때 점유율을 더 많이 먹은 다음에 내가 몇 등으로 올라가지라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던 업체가 늘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만큼 안 좋다는 것도 있지만 핵심은 24, 25년이기 때문이고 그 플랜에 맞춰 가고 있다. 마이크론은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가는 모양새가 돼버렸고요. 이제 전자는 마이웨이로 이제 가시는데 그 사이에 하이닉스가 좀 껴있다라는 게 지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좀 문제 중에 하나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중국이 네. 백기투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라 갑자기 좀 벙찌긴 하는데요. 아, 네네. 근데 그 백기투항을 할 때까지의 그 과정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고 안 이 좋고 안 미국의 좋고 이 안 좋고. 정책들이 점점 포괄적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도 그렇죠. 지금 있는데 이 그림 하나 보시면 네네. 지금 이 규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전공정, 선단 공정에 대한 얘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공정에 해당되는 장비는 하지 마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공정뿐 아니라 후공정도 지금 이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별로 알려진 얘기들이 아닌데 여기 이제 반도체도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반도체의 미세화의 방식이 전공정만으로는 해결이 이제 점점 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후공정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여러 다른 종류의 칩들을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원칩에 대한 네네네. 이제 것들이고 이걸 통해서 미세화의 효과를 후공정이 이제 캐리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 컨소시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UCI라고 하는데요. 여기 하단에 있는 이거 여기에 멤버들을 보시면 네. 중국 업체는 거의 다 배제가 되어 있는 채로 이 표준이 지금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전공정, 후공정 다 이제 지금 제약이 들어가고 있고 이제 언론 보도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만 수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이랑 유럽 업체들한테도 같이 이거에 동참하라고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미국이 원하는 결말이 나올 때까지는 이거는 살아있는 정책과 같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원하는 결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요? 중국이- 굴복시키겠다라는 건가요? 중국이 백기투항. 글쎄요. 다만 지금 중국이 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사실 논리는 이거잖아요. 이 반도체라는 게 앞으로 점점 이제 각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물자인데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 중국을 애초에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가 중국이 세게 올라오는 거를 누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발전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음. 그냥 중국은 중국 시장에서만 플레이, 나머지 시장은 미국과 그 동맹이 먹어서 결국은 미국이 중국보다 다시 더 위에 있는 이런 미래를 그리겠다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봤을 때 정확히 그 높으신 분들이 어떤 결말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점점 규제가 커지고 있는 거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단기적으로는 네 이들이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입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 제약에 대한 논리가 또 형성이 되고 네. 한국과의 반도체의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라고 봤어야 되는데 이게 더 다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이 정책이 뭐 삼성의 시안과 우시까지 합치면 조금 더 다른 개념일 수는 있는데 그걸 좀 제한을 해보면 사실은 이 격차가 좁혀지는 거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죠. 마치 디스플레이에서 LCD가 이제 한국 시장을 한국에 대한 업체들이 잠식을 했던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레거시한 테크노드에서 이제 캐파업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자금률을 높이는 거 외에는 사실 투자가 좀 쉽지 않아진 거는 맞죠. 예. 그렇군요. 우리 그 한동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도 쭉 보시고 하지만 각 좀 중소 반도체 소부장들에 대해서도 아주 빠삭하게 깨고 계시잖아요. 반도체 대형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네. 과거에 K모 증권에서 항상 이제 세미나 할 때 보면은 네.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기업, 어떤 업황을 물어봐도 척척 박사님처럼 대답을 너무나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명쾌하게. 근데 뭐 제가 여기서 종목을 여쭤볼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뭐 반도체 이런 업황 얘기하면은 물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소형주에 대한 코스닥 쪽의 투자를 엄청나게 네.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그들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시장 환경이 펼쳐질 수 있을지. 네. 일단은 그 전에 이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과거에 이제 다운턴 이후에 업턴이 왔던 이 사이클과는 내년은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이게 항상 다운 사이클 이후에는 바로 업 사이클이 왔습니다. 네. 내년에는 다운 사이클이 끝나는 건 맞는데 내년에는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업 사이클이 얼마큼 될 것인가가 판단이 돼야 돼요. 그건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수요가 공격적으로 올라오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공급 논리로 지금 수급에 대한 이 타이트함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입니다. 24년에 반드시 공급이 없을 거라는 가정이 확실하게 되어야만 내년에 재고 축적을 하던 아니면은 가격 탄력성에 대한 수요 촉진이 되던 DDR5의 효과가 있던 간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는 업사이클로 회귀하는 기점에 항상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요. 업황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들의 실적의 바탕이 되는 이 캐펙스의 플랜도 수행적으로 상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항상 상존했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내년 하반기 때 수급 회복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서플라이 드리븐 관점에서 내년 하반기 때 수급이 좀 타이트해지고 업황이 회복되는 기미가 나온다고 한들 여기서 투자를 상향 조정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24년 그림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어설픈 캐펙스 재개가 맞습니다. 더 시장을 망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캐펙스가 올라갈 건데 네네. 과거처럼 한 번에 확 올라가는 그거를 당장 내년에 기대하는 건 사실 좀 만만치 않다. 그렇죠. 이게 주식 관점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플라이 체인의 실적은 사실은 캐펙스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이거의 결말이 업황이 무너지는 거라면 실적은 좋은데 멀티플은 나락으로 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주가를 설명하는 실적과 멀티플의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멀티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내년에 특히나 삼성전자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투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하이닉스가 내년에 이제
장비 투자 전체 캐펙스를 반도체 캐펙스를 50% 초반까지 줄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뭐 인프라까지 마찬가지도요. 근데 거기에 이제 EUV에 대한 것들과 다른 것들을 제외한 순수 한국 서플라이 체인의 수혜를 보는 그 순수 투자 금액은 그 이상 빠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실적 편차가 상당히 클 거예요. 삼성전자 낸드의 수혜를 보냐, 파운드리의 수혜를 보냐, 하이닉스의 수혜를 보냐, 마이크론 수혜를 보냐. 원래는 다운사이클 같이 안 좋아지는데요. 이렇게 안 좋아진 내년에는 이렇게 안 좋아집니다. 너무 안 좋아지는 업체가 사실 많아요. 이게 되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다만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질 수는 있는데 멀티플은 업황 자체가 공급 제약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센티먼트는 더 무너지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보는 뷰는 센티먼트는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간다. 다만 과거에 업사이클 때 바라봤던 그 고점 멀티플 플레이를 내년에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 봅니다. 그 기저에는 2010년 2008년, 9년, 10년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경기 이상의 우리 반도체, 메모리, 오가닉 빅그로스를 캐리하는 전방이 생겼어요. 그걸로 이제 한 4년, 5년 이제 업황 이상의 성장이 나왔죠. 그 이후에 이제 서버, 데이터 센터가 서버들의, 나오면서 네네. 또 신규 전방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또 이제 글로벌 경기보다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이제 그때 2016, 17, 18, 19였죠. 네. 지금 냉정히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디램 빅그로스를 플랫을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를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 그 때문인 거죠. 근데 냉정히 봤을 때 그동안 우리의 업황을 캐리했던 디맨드 캐리어들도 일정 부분 세츄레이션 됐기 때문이다라고 봤을 때 내년에 신규 전방에 대한 캐리어가 없이 공급만 가지고 바로 내년 바로 업사이클을 노릴 수 있는가? 그건 만만치 않다. 그러면 결국은 바닥 논리에서 접근하는 건 명확히 맞고 저점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쉽게 얘기하면 빠질 때 사야 되는 주식이 이미 돼버렸다는 거고 이거 하나 알아듣네. 저점은 또 깨지긴 사실 이제 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관점에서 그래서 좀 다시 돌아오면 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관점에서는 명확히 네 내년에 투자가 감소하기 어려운 동네에 붙어 있는 걸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낸드 더블 스테이크를 처음 시작을 하니까요. 공정 수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더블 스택 수혜주나 삼성 낸드 수혜주 아니면 삼성 파운드리 수혜주 관점이 네 가장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고. 삼성 라인을 타야 되는군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점유율이 내년에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인 건 분명하고요. 업황이 뭐 만족스럽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가봐야 되는 문제지만 바닥은 찍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관점에서는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메모리도 그렇고요. 경기도 지금보다 내후년이 좀 더 낫다고 봤을 때는 모바일, 세트 다 마찬가지이고요. 지금보다 괜찮을 수 있는 거죠. 파운드리도 지금 당장은 좀 만만치는 않지만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지금 모바일에서 빠진 부분들을 차량용으로 지금 최대한 지금 메이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예 여기 이 그림을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게이트 올라라운드 3나노가 2022년에 시작했어요. 이 초기 버전 마지막에 2라고 써 있는 게 이 초기 버전 얼리어의 2거든요. 네. 이거 지금 사실은 처음 시작한 거다 보니 잘 안 되고 있죠. 이거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24년. 네, 이 강화 버전, 이 네. 퍼포먼스 버전인데 이때를 타겟팅해서 엔비디아의 신규 그래픽 카드와 퀄컴의 신규 AP를 타겟팅을 하고 있어요. 선단 공정에서 아주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는 해가 이때가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설은 내년에 시작을 합니다.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지금 TSMC가 핀팻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도 지금 3나노 양산 일정을 지금 또 미뤘습니다. 12월로. 그래서 이번 스냅드래곤 데이에서 언급된 내용이 3나노 선단 공정부터는 멀티 파운드리 얘기를 했어요. TSMC에 다 되어 있는 구조 말고 멀티 파운드리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불확실하지만 24년이 파운드리 역시 또 이때가 네 좋아질 수 있는 해다. 그러면 이때 잘만 되면
전자는 대부분의 사업부가 다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때는 좀 본질적으로 수요가 조금 늘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경기 자체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작년에 PC가 거의 수요가 22%를 빠졌고요. 모바일 10% 빠졌어요. 모바일은 거의 4년째 지금 역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시장이 세츄레이션 됐다고 봤을 때는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작년 3분기 올해 3분기죠. 올해 3분기 초부터 이제 견조했다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 1년 주기입니다. 서버는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글로벌 IDC 가동률이 90% 근처에 가면 다시 신규 오더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80% 초반까지 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내년 3분기 때부터 그러면 경기만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면 24년에 업사이클을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 그림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들 지금 일관되게 감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업황이 좀 올라와도 투자를 공격적으로 지를 수 있는 체력들과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센티먼트는 긍정적으로 계속 갈 수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실적의 편차는 클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내년 내후년 그림이 괜찮고 이 관점에서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중에서도 이제 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낸드와 파운드리 수혜주들이 조금 더 센티먼트 측면과 시적 측면에서 좀 나을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여기서 종목을 얘기하기는 좀 만만치 않은 것 같긴 한데, 얘기는 좀 그렇다 네. 치더라도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큰 그림은 저희가 다 봤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 주신 부분 중에서 실적에 대한 편차가 클 것 같다. 그쵸. 이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대형주하고 또 이 반도체에 딸린 식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이 소부장들. 중소형주들하고 네. 그런 편차에 따라서도 분명히 어느 쪽이 조금 더 안전한지 그거에 네. 대해서만 먼저 들어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낸드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수혜 강도가 높고 동시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대한 수혜 강도가 낮은 업체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그렇군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아주 아니면 인텔 정도가 되겠죠. 지금 투자가 의지의 표현일 수는 있는데 투자가 구조적으로 덜 빠질 수 있는 쪽은 네, 상대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네, 삼성전자와 인텔, TSMC 정도고 나머지는 다 많이 빠질 수밖에 없던, 물론 그들도 빠져요. 근데 덜 빠진다. 그렇죠. 예, 관점인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차악을 고르자라는 표현 같기도 한데 다만 차악은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게 멀티플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국면에 실적 가지고 주가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게 빠지지 않는 한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았던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반복적으로 삼성 낸드와 삼성 파운드리, 네, 그 외에는 인텔 네, 쪽의 수혜를 보되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네, 포션이 좀 높지 않은 그 업체들이 네,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예,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SK증권이시라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발언을 못 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오늘은 최대한으로 발언 안 하셨는데. 그거는 네. 사실 저희는 그 SK증권은 네. SK 그룹 전혀. 예, 이제 근데 관계가 오늘 없죠. 언급을 네. 많이 안 해주셔서 사실 삼성전자 주주만큼 SK하이닉스 주주분들도 네. 반도체 얘기하면은 주가 많이 빠져서 더 많이 기다리고 계시단 근데 말이죠.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똑같아요. 하이닉스도요. 다만 다른 거 왜냐면 베타가 제일 높거든요. 메모리에서 그렇죠. 봤을 네, 때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과거 대비 조금 나이스하지 못하다 뿐이지 사실은 업황이 회복되면 가장 베타가 높은 건 하이닉스이고요. 그렇죠. 뭐 기관 입장에선 더 그렇죠. 네, 오버웨이시 되는 게 하이닉스 그러다 보니까 네. 네. 다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런저런 리스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리스크 프리해 보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거 SK증권, SK하이닉스 구조 모르냐, 또 너 바보냐 이런 댓글 혹시라도 올라올까봐 말씀드리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언급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지금 7층에 계시다라는 분도 있고요. 삼전. 그보다 더 위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3전뿐이겠습니까? 네. 뭐 다양한 종목들 반도체주들 저 고층에서 계셨던 분들
좀 근데 오늘 당적으로는 내용은 어렵겠지만 상당히 힘든 반도체 산업 경기 동향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 산업이 바닥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 이거를 오늘 좀 더 이해해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바닥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조금 바닥 말고 좀 이렇게 장판 위로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차분하게 이 반도체 쪽 이야기를 쭉 함께 풀어주신 SK증권 한동희 연구위원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드.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